여러분 이게 지금 유료 버전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목차까지도 다 나오고요. SEO 본문 요약, 본문까지 써주고 있습니다. 유료 사용자가 아니라 무료 사용자, 회원을 가입하고 챗GPT에 로그인 정도만 하면은 안녕하세요. 솔루션스타 아나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챗GPT 무료 사용자도, 즉 로그인만 하면은 정말로 SEO 블로그 글을 쓰는 그러한 챗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소스를 공개하고 사용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블로그 챗봇들 많이 보잖아요. 어떤 챗봇은 정말 효율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고퀄리티의 글을 써주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챗봇들은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거는요, 챗GPT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유료 사용자가 아니라 무료 사용자, 회원을 가입하고 챗GPT에 로그인 정도만 하면은 우리가 챗GPT의 명령만 하면은 챗GPT가 그 명령 자체를 SEO 블로그 글의 다양한 지침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명령하는 것, 뭐 예를 들면은 2025년 뭐 정부 지원 사업 정책 이렇게 입력하면은 보통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입력하면은 바로 이 주제나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SEO 블로그 제목 추천 5가지, 그리고 사용된 메인 키워드하고 서브 키워드, 그리고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잘 조합한 SEO 블로그 제목 추천, 그리고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잘 조합한 SEO 블로그 요약, SEO 블로그 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 기능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 기능 설정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초보자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설정을 하려고 하면 지침을 제가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유료 지침은 아니고 모두가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유료 지침을 그래도 무료 사용자도 함께 쓸 수 있게끔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나 또 챗봇을 쓰고 있는 유료 수강생들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지침을 드릴 수는 없어서 또 무료 사용에 맞게 그렇게 지침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무료 지침이지만 SEO 블로그 글을 쓸 수 있는 그 지침을 여러분들은 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그대로 보고 타이핑하셔도 되고, 캡처해 놓았다가 여러분들만의 지침으로 또 사용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입력을 해볼게요. 뭐를 입력하냐면 키워드를 입력하는데 주제를 입력해도 되시고요. 2025년 첫 만남 이용권, 이 키워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먼저 웹을 검색하면서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한 것을 검색해 주었습니다. 다 출처가 있죠?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는 좀 고품질의 SEO 블로그 글을 쓰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되냐면 맞춤 설정에 등록된 단계별 순서에 따라서 SEO 블로그 글을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SEO 최저가 제목 5가지 나오고 있죠?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까지 찾아주고 있습니다. SEO 본문 요약, 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유료 버전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목차까지도 다 나오고요. SEO 본문 요약, 본문까지 써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 한 줄의 명령어만 쓴 거거든요. 이렇게 2025년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이라고 주제를 입력했더니, 즉 키워드를 입력했더니 지금 이렇게 먼저 웹 검색으로 출처들을 먼저 분석한 후에 그 이후에 저희는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떠한 것도 언급하지 않았죠. 그냥 키워드만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글을 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대단하죠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유료 버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4번 첫 만남 이용권 사용 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면은 웹을 다 검색했죠. 그렇다면은 메모리에 웹 검색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만남 이용권 사용 기간 및 주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네요. 쭉 이어 쓰는 게. 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지금 더 요청을 했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만남 이용권 사용 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길게 작성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블로그 글이 나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 첫 만남 이용권의 지원금에 대해서 글 작성을 요청했지만 첫 만남 이용권 사용 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글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블로그 글을 쓸 때 아까 보셨던 전체 글에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복사하기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끌어서 복사를 해볼게요. 그냥 자, 여기가 복사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4번 항목에 대해서 지금 더 구체적으로 글을 쓴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글을 보완하면 되겠죠. 그쵸?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메모장을 열어볼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써준 글이에요. 되게 길어요. 그쵸? 상당히 깁니다. 그럼 우리가 추가로 써준 글만 해도 한번 볼게요. 글자 수 계산을 한번 볼게요. 글자 수 계산 이렇게 쳐볼게요. 근데 이것만 해도 벌써 1200자, 1177자, 1200자가량 써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자, 목차까지 다 해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복사 가져오는 거예요. 자,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 4번을 우리가 갖고 와서 여기 4번 부분에 입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4번 항목을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만 늘린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워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쳐서 좀 구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4번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건가요? 1번서부터 5번까지 글이 써졌고, 그리고 4번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썼죠. 즉, 사용 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이 블로그 글의 제목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 보면 제목 추천해 준 게 있죠. 자, 2025년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써주고, 사용 방법 및 사용처 자세히 알아보기.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쵸? 이게 제목이 되는 겁니다. 제목은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키워드들, 여기 보면 키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챕터에서 해줬던 것들 꼭 뭐 신청 방법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리고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도 있고요. 사실은 지원 금액 지급 방식이 더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쓰려면 제목을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제목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SEO 최저가 제목 이렇게 5가지 뽑아준 거, 이게 아주 효율적일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5가지를 뽑아줬죠. 좀 더 작성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SEO 제목을 다시 한번 추천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작성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SEO 최저가 제목 5가지를 추가로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추가로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2025년 첫 만남 이용권 어디서 사용할까? 사용 가능 업종, 그리고 제한 업종 총정리. 너무 좋으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더 쓰고 싶다 그러면은 블로그 글을 이걸로 다시 수정 확장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블로그 전용 챗GPT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챗GPT를 여시고 프로필의 우측에 자신의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무료 사용자이기 때문에 뭐 기타 다른 메뉴들은 없고요. 여기에 GPT 탐색, 챗GPT 맞춤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챗GPT가 계속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하고 모델 자체도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UI, UX도 조금씩 수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메뉴 구성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챗GPT 맞춤 설정은 정말 오랫동안 있는 메뉴 구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챗GPT 맞춤 설정을 일단 클릭하세요. 그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클릭했을 때는 아무 내용도 없을 거예요. 자,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거는요. 지금 이렇게 뭐가 입력이 되어 있죠? 이건 제가 입력한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입력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챗GPT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블로그 작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블로그 크리에이터, 블로그 전문 작가.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어떤 역할이라든지 전반적인 맥락, 페리조나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정의를 해줬을 때 챗GPT가 좀 더 전문적인 블로그에 관한 글로 써주겠죠, 당연히. 그리고 챗GPT가 어떤 특징을 지녔으면 하나요? 이거는 원래 캐릭터 챗이라고 해서 챗GPT의 어떤 성향, 성격들을 정해주는 건데 우리는 블로그 글을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수다쟁이, 재간둥이, 반말하지 않은 이런 캐릭터 챗 관련된 어떤 성격 캐릭터를 우리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챗GPT가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을까요? 자, 이 알아야 될 내용, 여기에 우리가 지침을 입력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지침의 일부 내용이 보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챗GPT 맞춤 설정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채워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채워넣어야 할지 모를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챗GPT가 어떤 특징을 지녔으면 하나요? 라는 부분에 이런 챗GPT의 특성을 입력하되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블로그 글을 쓸 거냐면 검색 엔진의 최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것, 또한 SEO, 검색 엔진 최적화될 수 있는 블로그 글을 중심으로 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프롬프트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프롬프트를 여기 챗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챗GPT가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을까요? 여기에 적절하게 배분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각 항목마다 1500자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1500자가 넘지 않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건데요. 물론 챗봇에 사용하는 프롬프트는 아닙니다. SEO 블로그 고급 챗봇인 아비스. 이 아비스 버전은요, 통합 검색 엔진이 지원이 되는데요. 구글 뉴스, 구글 이미지, 구글 통합 검색, 네이버 검색, 네이버 이미지 검색, 구글 트렌드 검색, 유튜브 검색, 네이버 쇼핑 검색 이런 것들이 다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유료 챗봇에 관심을 가지시면 지금 우리가 무료 챗봇으로도 충분히 글을 쓸 수 있는데 또 집중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유료 챗봇의 일부 지침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강생분들이라든지 또 수강생이기 때문에 제공해드리는 유료 챗봇들이 있거든요. 즉 그 클래스에 사용된 챗봇들. 그런데 이게 무료로 공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료 챗봇에 있는 내용들 일부를 무료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챗GPT에게 답변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 지침을 이렇게 배분해 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챗GPT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걸 가져와 볼게요.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잖아요. 챗GPT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걸로 수정할게요. SEO 블로그 도움이라 불러주세요. 저는 블로그 글쓰기 검색 최적화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를 위해, 자, 여러분들 중에 초보자를 위해서 제가 챗GPT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다 입력을 한다는 거예요. 챗GPT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챗GPT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SEO 블로그 도움이라 불러주세요. 저는 블로그 글쓰기와 검색 최적화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을 위해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주는 콘텐츠 파트너 역할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이것도 가져오겠습니다. 복사. 자, 자세히 볼까요? 저는 SEO 블로그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입니다. 글 구성이나 키워드 사용, 제목 작성 등에 익숙하지 않아 실용적인 장문 가이드를 바탕으로 블로그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 지식이 없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블로그 작성법을 배우고 실습하려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물론 SEO 블로그 전용 챗봇의 지침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맞춤형 지침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침 내용을 잘 입력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만의 챗봇처럼 쓸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블로그 크리에이터, 블로그 전문 작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기존에는. 이걸로 바꿀게요. 바꿨던 내용은 바로 이거입니다. 다음, 챗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정지해 놓고 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라면. SEO 블로그 글쓰기를 단계별로 쉽게 안내해주세요. 초보자가 따라하기 쉬운 설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선택, 제목 작성, 본문 구성, 키워드 활용법, SEO 최적화 팁 이렇게 다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챗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라는 부분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목 작성도 키워드를 포함해서 흥미롭고 클릭하고 싶은 제목을 3개에서 5개 제안해 주세요. 여기 보면 예시도 나와 있죠. 그쵸? 네. SEO 최적화 팁, H2, H3 소제목 활용. 이거는 HTML로 작성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일반 텍스트, 네이버 블로그 하실 때는 일반 텍스트로 해야 돼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HTML 작성할 때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면 좋겠죠. 즉, H2, H3 소제목, 그리고 HTML 관련된 거는 이렇게 메타 태그 관련된 거는 HTML 작성할 때 사용해 주세요 라는 문구를 더 추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주세요. 자, 이러면 된 겁니다. 다음, 챗GPT가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을까요? 네. 그런데 꼭 저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무엇을 쓰냐면 프롬프트를 이어서 쓰면 됩니다. 즉, 블로그 글을 써주기 위한 프롬프트를 이어서 이렇게 써주면 되죠.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적절한 예시가 있습니다. 작성 예시, 제목 작성 예시, 키워드 추출 예시, 본문 구성 예시, 효과적인 글쓰기 팁,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고요. 키워드를 너무 자주 반복하지 말라 그랬죠. 블로그 글을 올릴 때는 제목뿐만 아니라 태그 및 카테고리 설정도 함께 고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티스토리 블로그 글 쓸 때 해당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해 놓을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만의 챗봇으로 좀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갖다 복사 붙여넣기 하되 여러분들에게 맞게 조금 수정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챗GPT가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을까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보다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 즉 블로그 글을 쓰기 위한 프롬프트를 연달아서 써주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4가지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채팅에 적용을 할 거고요. 저장 누르면 됩니다.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똑같이 해볼게요. 2025년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웹 검색에서 먼저 어떻게 작성할지,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한 웹 검색을 하고 또 이렇게 추출된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뿌려줍니다. 즉, 메모리에 지금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한 내용들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이어서 맞춤형 설정에 등록된 지침의 단계별 순서에 따라서 SEO 블로그 글을 5,000자 이상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시면 맞춤형 설정에 있는 내용들을 쓰게 될 겁니다. 자, 어떤 주제로 글을 작성할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네요. 지금 좀 혼란을 겪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챗봇 같죠? SEO 최저가 블로그 글을 작성해 주겠대요. 너무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그냥 입력하면 되죠, 뭐. 자, 이렇게 컨트롤 C. 챗GPT 컨디션에 따라서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한 번 더 물어보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저는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2025년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했더니 보세요, 여러분. 키워드 2025년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써주고 제목 작성, SEO 최저가 제목 작성 추천을 해줍니다. 그쵸? 본문 구성, 네, SEO 최저가 본문 구성 글을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사용된 키워드 이런 내용들도 좀 정리해 줄 겁니다. 우리가 목차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차도 이야기를 해줄 건데 우리는 이 채팅창에서 답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아까 떴던 게 잠깐 보셨던 거는 캔버스 기능인데요.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캔버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내용을 한 번에 볼 때 좀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챗GPT 본문 창 안에 글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기 때문에 좀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해주고 있죠. 첫 만남 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출산 지원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주요한 FAQ 부분도 있습니다. FAQ 중심의 글을 쓰려면 5번 첫 만남 이용권 자주 묻는 질문 꼭 필요한 내용들을 구성으로 더 풍성히 FAQ를 작성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또 그렇게 작성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내용까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렇죠? 자, 무료 사용자다 보니까 이렇게 챗GPT4 옴니 버전 프리 플랜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다행히 글 하나는 쓰고 멈췄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를 추출받고 싶고 또 목차도 만들고 싶고 요약도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 챗GPT 맞춤 설정에서 작성했던 것처럼 뭐 챗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또는 챗GPT가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을까요? 이 부분에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추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 선택했었을 때 이렇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키워드 선택 너무 넓지 않고 구체적인 키워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키워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키워드를 사용했는지 보고 싶으면은 사용한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를 각각 메인 키워드는 2개, 서브 키워드는 5개를 추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문 구성 이렇게 있잖아요. 본문 구성하기 전에 본문 요약 글을 300자 이내로 작성하되 SEO 본문 요약 글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본문 요약 글에 사용된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본문 요약 글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아이디어와 또 지금까지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약은 이겁니다. 무료 사용자도 로그인을 해서 우측 상단 나의 프로필을 클릭한 다음에 챗GPT 맞춤 설정을 보시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4가지가 크게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이 항목에 맞게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챗GPT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이 정도는 입력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맞게 입력하시면 되고 챗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이걸 꼭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지침이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2,000자 정도가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 1,000자를 집어넣고 여기에 1,000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즉, 3번째에 1,000자를 집어넣고 4번째인 챗GPT가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을까요? 여기에 또 1,000자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각 항목마다 1,500자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2,000자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00자를 집어넣고 이 밑에 500자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즉, 여기에 항목에 맞게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맞춤 설정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침을 이 4개로 잘 배분해서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침이 만약에 5,000자다 그러면 여기 1,000자, 여기 1,000자, 여기 1,500자, 여기 1,500자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챗GPT 무료 사용자도 정말 SEO 전문 고품질의 챗봇, 블로그 글을 정말 멋지게 써주는 그런 챗봇처럼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나부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와,
무료 사용자도 이렇게 정말 근사한 SEO 블로그 글, 고퀄리티 SEO 블로그 글을 쓸 수 있는 거 보셨죠? 지침을 매번 우리가 입력하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가 지침을 껐다 켰다만 하면은 우리가 SEO 블로그 글을 쓸 때는 지침을 켜고 SEO 블로그 글이 아닌 챗GPT하고 다른 대화를 할 때는 지침을 끄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알아보였습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